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정상이 동해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성 지역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의 주요 현안인 동해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안에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10년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고성군 명파리 주민들은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지요. 잘 되면 뭐 좋으나 많아지. 지역 주민들도 잘 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고.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선이 빨리 시작이 되고 또 여지껏내 묶여왔던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돼서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그런 기대감이. 고성군은 동해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추진되는 대로 평화특구 조성과 통일특별자치군 등 통일에 대비한 사업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의 규제를 받았던 고성군이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합의에 150만 강원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선 철도가 이번 합의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강원도 경제 번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의 9월 평양선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북한에 심어질 1, 2년생 어린 나무가 쑥쑥 자라면서 북한의 산하를 푸르게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전방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통일 양묘장.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1년생과 2년생 어린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14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종은 소나무와 낙엽송 두 가지입니다. 남북이 합의할 경우 강원도와 철원군은 이 나무를 즉시 북한으로 보내 황폐화된 북한 산림복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북한 기후대와 비슷해 이곳에서 자란 나무들이 북한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물 관리라든가 병충해, 특히 더 조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를 북한에 보낼 시기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저온 저장고 설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3년 이상 자란 나무는 이동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생존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육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생장을 멈출 수 있도록 그 저온 저장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장을 멈추고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는 거죠. 최전방 강원도 철원의 통일나무가 북한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가 강원FC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태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구단 운영이 추가로 확인이 됐지만 강원도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룡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7월 특별 채용한 팀장을 지난해 3월 임원인 부단장으로 선임하면서 임원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줬습니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표 소유 회사의 서울 사무실 계약을 강원FC가 승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 없이 내과 전문의와 선수 심리 상담을 해오다 올해 초 소급해 계약을 맺고 4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 추진비 등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마케팅 제휴 계약과 광고 후원 계약 규정 미이행 등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구단 운영 문제가 추가로 지적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강원도는 오히려 쉬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의회에 약식 보고만 마친 뒤 이마저도 대회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결과 보고서를. 그것도 지금 전체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거든요. 의회에는 이게 언론에 발표도 안 됐고 이런 상황이라 대회비를 요청을 했어요. 강원도 내 시군 축구 협회장들이 조태룡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경찰 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1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우려되면서 특별 교통 소통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 대신 강원도 개발공사 앞에 모였습니다. 농성 천막을 치고 체불 임금 해결하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이를 막는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들과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법 잡고 우리는 돈 받지도 못하고 그런 걸 좋게 말해서 몇 번 찾아와도 주지도 않고. 건설 노조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발주한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등 11명이 7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로 해서 남겨져야 될 금액들이 못 남겨지고 원청에서 가져가면 하도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모두가 건설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임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개발공사는 이미 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전액 지불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도 했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 체불 임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는 도내 곳곳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체불 금액이 26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제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엄두도 못 내고 가족들 모이는 곳 자체도 체불 당사자 조합원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추석과 설 명절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 2015년 281건에서 2016년 257건, 지난해 431건으로 연평균 321건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모두 68만 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서 CCTV를 설치합니다. 특히 출제 검토, 결제, 인쇄, 시행, 채점 단계별 기본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업무 처리 요령을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평가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동아리 담당, 교내 대회 운영 등 비교과 영역에서도 최대한 상피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1도, 영서 지역은 20도에서 22도, 강원 산지는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불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는 지난 17일부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파업이 중단될 때까지 시청 공무원들을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곳은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던 춘천시 10개 읍면입니다. 시청 직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2명이 한조가 돼 오전 9시부터 해당 읍면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수거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환경미화원 관리 부서인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추석 이후는 본청 전체 부서의 남녀 직원들이 순번제로 투입됩니다. 강원도 호랑이와 멧돼지, 숭배와 수렵의 이중주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가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올 연말까지 희귀 야생생물 박제를 비롯해 수렵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며 산촌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또 호랑이와 멧돼지 사냥 이야기 등 강원도의 독특한 민속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동물 박제와 민속 유물 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효녀 가수 현숙 씨가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식 목욕 차량을 인제와 횡성 지역에 기증했습니다. 가수 현숙 씨는 어제 5천만 원 상당의 이동식 목욕 차량 한 대를 전달했습니다. 현숙 씨는 또 횡성군에도 목욕 차량 한 대를 기증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가수 현숙 씨는 지난 2004년 고향인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곳곳에 이동식 목욕 차량 14대를 기증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잠시 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